김준욱 선수가 살아나려면은 9위가 살아나야지만은 살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크지 않은 체격, 빠르지 않은 직구,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자완 투수. 누가 생각이 나죠? 바로 주영강 선수입니다.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늘은 김진욱 선수의 2025년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어요. 얘가 저 말 그대로 사실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못했죠. 그래서 근데 저렇게 못할 선수는 사실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라서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그리고 김진욱 선수가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론 뭐 제가 정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런 점에서 어려웠구나라는 걸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썸네일이 27이닝 10표 홈런인데 사실 저런 27이닝도 홈런 10개 맞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것도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뜬공 4개 중에 1개가 홈런이었습니다. 뒤에 또 기록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못했을까? 이제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그 24년도의 성적과 25년도의 성적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2군, 1군, 2군, 1군을 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쭉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자, 일단 24시즌은 1군에서 꽤나 괜찮은 성적을 냈죠. 선발로도 많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24년 2군에서 7경기 나서 6선발. 자, 일단 경기에서 보면은 김준욱 선수는 거의 선발로 뛰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불펜으로 8경기 정도 나왔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커리어 내내도 그렇고 사실 뭐 작년 시즌 많이 나왔는데 2군에서도 그렇고 1군에서도 그렇고 선발로 계속 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단순히 140대 후반 정도 구속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불펜으로 보내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24년에는 일단 2군에 30.1이닝을 던졌고 1군에서는 84.2이닝을 던졌고 24년에는 2군에서는 2.97의 평균 자책 1승 1패 1군에서는 5.31의 평균 자책 4승 3패인데 항상 이제 좀 눈여겨볼 점이 뭐 피안타 피홈런 보이넷 탈삼진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24년에는 괜찮았던 시즌이죠. 그래서 2군에서는 30.1이닝 던지는 동안 피안타가 23개 피홈런이 2개 그다음에 보이넷이 11개 탈삼진이 28개였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닝에 비례해서 피안타, 피홈런, 보이넷, 삼진의 비율이 보이넷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비율이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1군에서도 24년에는 2이닝 던지면서 89개 피안타, 13개 피홈런 피홈런이 이때도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이넷 44개, 탈삼진 87개 보이넷이 물론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 다음에 삼진 비율은 2군이나 1군이나 비슷하게 많이 가져갔어요. 작년에는. 그리고 25년에는 2군에서 더 많이 나왔죠. 워낙 이제 못했으니까. 그래서 2군에서 75.2이닝을 던졌는데 6.66의 평균 자책 6승 7패인데 자, 문제가 75.2이닝에서 안타를 101개를 맞았습니다. 2군에서조차. 그리고 2군에서는 75.2이닝 동안 10개의 홈런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홈런의 비율이 그 계속 많이 맞는 편입니다. 홈런 자체를 많이 맞는 편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공의 반발력이 높았다는 얘기라도 있어가지고 좀 위안이 되는데 올해는 그것도 아니었는데 홈런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보이넷 32개, 탈삼진 71개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진욱 선수 하면 우리가 좀 인식을 하는 게 9위는 좋지만 제구는 나쁜 선수다라는 생각을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표를 보면은 보이넷이 생각보다 되게 많진 않아요. 근데 안타를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있습니다. 네, 안타를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있고 그리고 25년 1군에서는 뭐 27이닝 동안 42개의 안타, 10개의 피홈런, 16개의 보이넷, 24개 탈삼진이에요.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생각보다 삼진 비율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보이넷도 많이 줬습니다만 보이넷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메인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안타 자체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특히 작년에는 그래도 이닝당 1개 정도로 이제 억제를 했다면 올해는 이닝당 1개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냥 안타를 많이 맞아요. 스트라이크 집어넣는데 근데 그 안타들 중에서 홈런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부터 알고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볼 건데 김준욱의 고질병이라고 생각되는 보이넷 문제 제가 정리해 보니까 2군에서는 보이넷 비율이 24년에 30.1이닝 동안 11보이넷 9이닝당 3.29개
25년에는 75.2이닝 32볼넷, 이닝당 3.83개예요. 막 나쁘진 않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1군에서 보이넷 비율도 24년에는 84.2이닝 44볼넷이니까 9이닝에서 4.7개, 25년 26이닝당 16볼넷, 9이닝당 5.53개. 많죠? 많은데 일단 정리를 보면 한 시즌 만에 9이닝당 볼넷이 2군에선 0.54개, 1군에선 0.83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볼넷은 늘어났는데 삼진 능력은 또 나름 유지가 됐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2군 삼진 비율이 24년에는 30.1이닝 동안 28타 탈삼진 기록해서 9이닝 동안 8.4개, 25년에는 75.2이닝 동안 71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9이닝당 8.5개, 8.5개 삼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2군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이닝당 삼진 비율, 그러니까 9이닝당 삼진 비율이 거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군에서도 24년에 84.2이닝 87 탈삼진 9이닝당 9.3개, 25년에 27이닝 24탈삼진 9이닝당 8개예요. 그래서 삼진 비율은 소폭 하락은 했지만은 나름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2군에서는 오히려 0.1개가 늘었고요. 1군에서는 마이너스 2.3개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볼넷이 늘긴 했지만 그 다른 성적에 비해서 파멸적으로 늘지도 않았고, 삼진도 성적은 엄청나게 안 좋아졌는데 나름대로 삼진 비율은 유지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구의 문제가 2호 시즌의 어떤 파멸적인 성적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 많이 두드려 맞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재미있는 지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앞에 레이에스 선수하고 나승엽 선수도 분석할 때 외야 뜬공이 준 비율만큼 라인 드라이브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진욱 선수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24년에는 땅볼이 43.7%, 내야 뜬공, 내야 뜬볼이 5.9%, 외야 뜬볼이 48%, 뜬볼이 53.9%, 라인 드라이버가 2.4%로서 뜬볼의 비율이 반이 넘는 투수였습니다. 근데 25년에는 땅볼이 37%, 내야 뜬볼이 2.1%, 외야 뜬볼이 39.4%, 뜬볼이 41.5%, 라인 드라이버가 12.8%. 그래서 증감폭을 보면은 땅볼은 2% 늘었고, 내야 뜬볼은 3.8% 줄었고, 외야 뜬볼이 8.6%가 줄었고, 뜬볼이 12.4%가 줄고, 라인 드라이버가 10.4%가 늘었어요. 그래서 뜬볼이 12.4% 줄어들었는데 라인 드라이버가 10.4%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이제 앞에 레이에스 나승엽 선수는 타자고 김준익 선수는 투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이로 좀 받아들여야 하는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투수가 뜬볼이 줄고 라인 드라이버가 늘어난다는 거는 공의 위력이 떨어져서 그 원래 같으면 빗 맞아가지고 떠야 되는 공들이 정타로 강하게 맞아가지고 강한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됐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위가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타자들이 스윙을 해도 타이밍이 늦죠. 타이밍이 늦으니까 그 배트에 제대로 안 맞고 보통은 늦게 맞거나 아니면 타자들이 그걸 의식하고 빨리 나오거나 어찌됐건 방망이 중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뜨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라인 드라이브가 비율이 늘어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김지욱 선수의 심각한 부진의 문제는 제구 문제가 아니고 구위 저하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속 자체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구속과 구위는 또 같은 개념만은 아니니까 이제 보면은 일단 당겨친 타구 비율과 밀어친 타구 비율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24년에는 당겨친 타구, 그러니까 김지욱 선수가 맞은 타구들 중에서 당겨친 타구가 66.2%였고 밀어친 타구가 33.8%였는데 25년에는 당겨친 타구가 58.3%, 밀어친 타구가 41.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7.9%가 밀어친 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구위가 좋을 때는 타자들이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투수의 공이 구위가 좋으면은 보고 칠 수가 없으니까 의식적으로 나가는 타이밍을 좀 빠르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스윙을 했을 때 안타가 되든 범타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당겨서 치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근데 한 시즌 만에 이 밀어치는 타구의 비율이 7.9%가 늘어났다는 거는 김진욱 선수의 구위가 떨어지면서 타자들이
그 타이밍을 일부러 빠르게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투수가 됐다라는 뜻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좋으면은 끝까지 못 봐요. 끝까지 보면 이미 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구위가 떨어지면서 김준욱 선수의 공을 타자들이 미리 대처를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공을 정말 끝까지 보고 쳐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밀어친 타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았는가. 끝까지 보니까 당연히 방망이가 뒤에 나오니까 밀어치는 타구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유추를 해보면은 9위의 하락이 결국 김진욱 선수의 이후 시즌의 부진의 원인이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선수의 주 구종인 포심 패스트볼 그리고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포심 피안타율은 24년에 1할 9푼이었는데 25년에 2할 4푼이 됐고 5푼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피안타율은 2할 7푼 5리였는데 3할 2푼으로 3할 5푼 3푼 5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뭐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5푼이나 피안타율이 늘었다라는 거는 포심 페스티벌의 구위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그 IPM도 얼만큼 줄었는가는 스태티즈나 KBO 있진 않아가지고 이걸 이제 제미나이에다 검색을 해보니까 포심의 IPM이 2024년에는 2300에서 2450 정도 찍혔다고 나오는데 2025년에 2150에서 2250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제미나이 검색 결과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단 김준욱 선수의 이 부진은 구위의 저하가 가장 원인이 크다. 특히 빠른 볼, 패스트볼, 포심 패스트볼의 구위의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홈런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구위가 떨어진 걸 증명하는 게 홈런 많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에 힘이 없으니까 방망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건데, 홈런과 뜬볼 비율이 좀 보면은 엽기적일 정도예요. 24년에 9.5%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가 넘어갔어요. 근데 25년에는 25.6%예요. 뜬볼 4개 중에 1개가 홈런이 됐다라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김준욱 선수가 나오면 홈런 맞는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개가 뜨면은 1개가 홈런이다. 그리고 김진욱 선수의 그 올 시즌 뜬볼의 비율이 42.5%였잖아요. 그러면 반이 조금 안 되는데 반에서 한 9% 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체감으로 생각해 보면 한 8개, 9개 타구들 중에서 1개는 홈런이 나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오면 홈런 맞는다로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구종 가치도 엄청 떨어졌는데 일단 워낙에 많이 맞아가지고 구종 가치라는 게 그 피안타율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맞으면 구종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쳐도 구종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포심 페스트볼이 0.9%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7.8로 구종 가치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7 가까이 떨어졌어요. 슬라이더는 이게 이렇게 떨어지나? 이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 슬라이더가 완전 괜찮은 변화구에서 쓸 수 없는 공이 돼버렸고, 커브도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타자들이 포심이 위력이 없으니까 포심은 안 노리고 슬라이더만 노리고 쳐도 포심에 대처가 됐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보통 변화구 중에서 슬라이더는 직구 타이밍 맞춰놓고 슬라이더는 커트하는 식으로 많이 선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포심에 힘이 없다 보니까 포심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슬라이더만 보고 때려도 포심에 대처가 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너무나 수치가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또 위험한 차이로 스트라이크 존 안의 콘택트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들어온 공들 중에서 컨택이 된 비율이 53.5%에서 59%로 늘어났어요. 5.5%가 늘어나는데 엄청 많은 비율이 늘어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김준욱 선수는 땅볼형 투수는 아닙니다. 네, 원래 뜬볼이 많이 나오는 투수인데, 근데 존안에 잡으러 간 공이 많이 컨택이 된다라는 거는 투심 계열 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크볼이나 땅볼을 만들 수 있는 구종이 별로 없는 투수이기 때문에 맞으면 정타? 고 멀리 간다는 뜻이에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온 공이 컨택이 많이 된다는 거는. 왜냐면 직구 슬라이더니까 스트라이크를 치면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구종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김진욱 선수의 좀 성적 25년 기록을 조금 쭉 살펴봤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구의 문제보다는 구위가 떨어진 게 제일 큰 문제다. 결국 김진욱 선수가 살아나려면은 구위가 살아나야지만은 살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김진욱 선수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특이점이 있어요. 크지 않은 체격, 물론 키가 185긴 합니다만 야구 선수 치고는 큰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빠르지 않은 직구,
그러니까 사실 김진욱 선수가 불펜으로 전력 투구를 해도 148 정도밖에 안 나오고 선발로 나오면 14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구속이 144, 145. 그러니까 빠른 구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린 구속에 가깝죠 이제는. 그리고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자완 투수인데, 자, 이 네 가지 조건, 크지 않은 체격, 빠르지 않은 직구,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자완 투수, 누가 생각이 나죠? 바로 주영강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가지고 리그를 제패한 적이 있는 게 주영강 선수인데, 소름 돋게도 김진욱 선수와 주영강 선수는 이제 코치를 떠났으니까 선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키가 185로 같고요. 프로필상의 몸무게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둘의 프로필은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김진욱 선수가 2002년 7월 5일생이고 185에 90. 주영강 선수가 185에 92kg. 네, 76년생인데, 자, 26살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체격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레파토리나 스타일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김진욱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더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고등학교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즌 중에도 이순철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강릉고 김진욱에서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는 김준욱 선수가 던지는 140대 중후반대 직구만 가지고도 빠른 볼로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근데 프로에서는 딱 치기 좋은 공이죠. 사실 140 중후반대의 어떤 공이라는 게, 특히 변화구가 슬라이더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 구종이 굉장히 좋으면은 김강현 선수처럼 잘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사실 같은 타이밍으로 맞춰놓고 때리는 구종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뭐 체인지업을 류현진 선수한테 올 시즌 초에 배워가지고 3경기 동안 잘했든 잘 썼지만 결국은 좀 영리한 피칭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유사한 유형으로는 또 장원삼 선수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은 체격에 빠르지 않은 직구에 슬라이더가 주목인데 경기 운영하고 제구력으로 승부를 봤던 스타일, 또 장원 선수가 있죠. 장원 선수는 181에 80kg예요. 키는 오히려 더 작았습니다. 근데 뭐 굉장한 커리어를 쌓아 올렸죠. 그래서 주영강 선수래. 김진욱 선수가 좀 잘하려면은 주영강 코치가 물론 이제 팀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주영강 코치를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강속구 자완 선발이 아니고 커맨드형 자완 선발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 잡는다면은 사실 김진욱 선수가 누구보다 성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료 선수들이 김진욱 선수는 너무 성실해서 문제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조금 선수로서 투수로서 자신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 시즌 패착이 구속을 올려서 불펜으로 쓴 게 좀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린다고 해서 148 정도 되는 구속이 이제 빠른 구속도 아닌데 어찌 보면 딱 치기 좋은 공이 돼버렸어요. 구속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강속구 자완 선발에 대한 이제 욕심은 버려야 되고, 구속이 갑자기 더 오를 수는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커맨드형 자완 선발로 방향을 잡는다면 김준욱 선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적당히 쉬어가면서 하는 요령도 익히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구위가 떨어진다라는, 결국 체력이 좀 모자라다라는 얘기도 될 텐데 운동을 적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성실한데. 근데 오히려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좀 뭐랄까 에너지가 생기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운동을 맨날 한다고 근육량이 느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면 좀 쉬는 날도 있고 해야지 그 근육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붙는 시간이 필요한데 회복 시간이 없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이 조금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한다면, 아직 어린 선수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누구보다 성실한 선수니까 팬으로서 항상 많은 응원을 하게 되는 선수인데, 아무튼 9위가 떨어진 게 가장 문제였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해결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내년에 또 많이 뛰고 김준 선수가 많이 뛰니까 또 많이 뛰로서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 군대를 사실은 갔으면은 내년 여름쯤에 전역을 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참 아쉽죠. 오히려 군대를 갔으면은 그런 너무 운동밖에 모르는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좀 정리됐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딱 일과 시간에 뭐 운동하고 잘 시간 딱 자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지나가 버린 거니까 뭐 내년 시즌 중간에 군대를 가진 않을 것 같고, 내년 시즌이 가도 끝나고 군대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쪼록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김진욱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았고요.